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새벽 4시 41분이네요.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한 범주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을 좀 스킵을 했습니다. 1340만원대에 대해 목표가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1340만원 조금 못 미치는 자리였죠. 그죠? 한 2%, 1%인가요? 2% 정도 못 미치는 자리에서 2% 정도 그냥 2% 정도 되겠네요. 2% 정도 못 미치는 자리에서 일단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5만 원인가 0.2%, 0.3%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요. 지금부터는 제가 당분간 또 모르는 구간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좀 보기 앞서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5천원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시대 이것만 꼭 알아두세요. 카사라는 것 같은데 광고죠, 그죠?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예전에 테라펀딩을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뭐 하다가 좀 제가 돈을 좀 날려먹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라펀딩을 좀 했는데 테라펀딩에 들어간 돈이 묶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테라펀딩 같은 거 조심하십시오. 뭐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1년째 못 받고 있어요. 이자도 이제 안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제가 호기심을 조금만 해봤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물려버리더라고. 자, 어쨌든 뭐 원희룡 지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자, 리플 회장 미국 중국의 금융 주도권을 뺏길 것이다. 리플 이사회 크리스 라슨 회장이 LA 블록체인 서밋에서 차세대 금융 시스템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현격히 밀리고 있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주도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떠나겠다는 의사를 바탕한 적이 있다. 오, 그래요. 미국이 떠날 시 새로운 본선 연구에 싱가포르가 될 전망이다. 그래요. 어, 그래요. 뭐 어쨌든 이거는 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미국의 영향력이 요즘만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단일 패권국에서 아마 여러 저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더불어서 이제 3개국 이제 강대국의 합의체 형태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 아시아 쪽,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더불어서 아시아 쪽으로 주도권이 다소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부분과 4차 산업혁명도 분명히 영향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다른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었었고, 이유인즉슨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죠. 그리고 사실 공산주의라고 해도 사실 자본이 더 많이 움직여.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 더 솔직하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인들이랑 꽤 많은 이제 관계, 유학생들이긴 하지만 꽤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본주의에 더 솔직하고 깔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 그렇지만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키면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반대가 심할 수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이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저랑 제 생각과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뭔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뭐 이 정도 뉴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리플 사실 오늘인가요? 컨퍼런스 날이. 자, 그게 지나고 리플은 오히려 저한테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처럼 받아들여지고, 뭐 예전에 이제 나스닥이나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아마 재선이 되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스닥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보고 이제 거의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나스닥 차트는 뭐 한샘이라는 작자가 거의 뭐 신들리듯이 맞아 버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인생 매도 9월달은 무조건 매도 포지션입니다. 하방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1100, 11,000 정도, 그리고 여기서 반등해서 12,000이 먼저 올지 1500이 먼저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밑으로 빠지게 됐죠. 빠지게 됐었고 1500에 1600에서 800 사이 그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반등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죠? 이제는 나스닥은 한동안 안정세를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12,000포인트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윗부분 살짝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현재 여기서 매도를 강하게 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고점을 살짝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각을 보셔도 좋겠지만 매도를 탐보로 치시다가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싸리 저 고점 넘어가는 흐름이 등장한다면 매도각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하락에 대한 흐름이 다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죠? 이 정도 빠지고 나면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보시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수렴이라는 그림을 그냥 그렸었는데 수렴이 살짝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바로 떡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정시도, 주식 정시도 살짝은 반등의 여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이것도 더불어 코인 시장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럴 때 사는 겁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실제로 144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꽤나 준하는 가격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죠. 1335만원, 그죠? 35만원 정도, 18만원 차이니까 0.5% 정도 오차가 났네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는 또 살펴보시면서 잘라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 반등하면 이제 물량을 줄인다 정도, 여기서도 물량 살짝 줄인다 정도 해석할 수 있겠고, 아직까지 차트가 죽어있는 차트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4시간 차트가 아주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거든. 22평이 안 깨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실 적에도 그렇지만 이동평균선이 이게 깨지고 나면 그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일 전후, 16일, 17일 정도 할까? 17일 정도까지 큰 주가 하락이 없이 이걸 행보해 준다면 한 번 더 튀었다가 빠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 크게 막 쑥식하게 막 먹을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일단 사실상 정석적인 매도라면 이 22평, 30평에 깨어지고 나면 그때 물량을 줄이는 게 맞는 거니까, 아직까지 뭐 지금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이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매수는 여기서 끝났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비율이 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리플이 잠시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리플 차트가 관심이 좀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갈 수도 있겠다. 그죠? 갈 수도 그래요. 네. 어쨌든 리플이라는 흐름 녀석이 올 내년에는 아마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기대 좀 해봅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나쁘지 않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라이트코인과 더불어서 관심을 주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올라가지고 있죠. 주봉상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다이버전스 보이십니까? 그죠? 이 다이버전스를 보시면서 매수하실 때는 이 평이 눕고 난 다음에 이럴 때 매수 잡는 게 원칙입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이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인들이 수렴하고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 이럴 때 매수하라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수렴의 길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판 좀 진행이 되고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래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더라도.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조금 남아 있는 그런 형태 거래가 좀 더 들어왔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당장에 뭐 떡락하진 않을 것 같고, 아까 이제 트론에 대한 거 하시면서 트론을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던데,
앞으로는 글쎄요, 뭐 관점은 괜찮으셨어요, 그죠? 관점은 괜찮으셨지만 전 일단은 지금 매수하는 건 좀 그래요, 그죠? 조금 그래. 지금 요 자리 다 매수 놓을 수는 있겠지만, 임펄스가 안 보이니까 이제 홀짝 배팅인 거지, 그지? 홀짝 배팅이니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좀 크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정도는 말씀 감도하고 계십시오. 앵커도 올라가 버렸고, 그죠? 리퍼리움은 뭐 다시 이거 이제 탈출 자리 줄 테니까 잘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네요. 네. 제 친구의 그건가요? JX도 살짝 움직여주나요? 그래. 비슷하네요. 네. 글쎄요, 뭐 지금에 있어서는 작은 흐름, 아직 큰 흐름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큰 흐름은 제 생각 예상이 빠지더라도 이 구간 이 정도고요. 그죠? 이 정도고. 하여튼 이 구간을 충분히 횡보해 준다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변화는 없습니다. 엄청난 떡락, 그죠? 예전 같은 이런 시장에 떡락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만 사실 요 정도 가지고 떡락이라고 주장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떡락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원 훗날이라도 내년이라도 오늘 연말이든 간에 800만원, 1100만원 밑으로 떨어진 1100만원 근처로 떨어지는 흐름일 때 거래가 다소 실린다면 그때는 매수를 노려보세요. 요거에서 노려보십시오. 네, 그때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오든 안 오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냥 그렇게 행보 그냥 계속 행보 치면서 큰 변화 없이 간다면 리트코인은 내년 2월, 3월 이 정도 자리에서 위로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은 흐름, 그죠? 작은 판도 요거먹으로 들어간 거니까 작은 흐름답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일본 사태도 사실 뭐 작은 흐름이라고 하기에는 제법 뭐 1년수 연장 상승으로 나오면서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 등장했었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작은 흐름, 그래 아직까지 들어왔으니까 조금 괜찮겠지만 내일 거래대장은 아마 좀 줄어들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전량 매도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전량 매도는 아니고요. 밀집한 수렴, 볼벤을 뭐 횡보치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 파는 것도 아니고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좀 한 템포 쉬어 가셔야 됩니다. 늦으신 분들은. 매수하셨던 분들은 1차 매도 하시고 남은 물량만 들고 가시고요. 그렇게 해야 계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좌가 늘어납니다. 곧장과 저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으시고 그때 매수를 하셔서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고 그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톡방 통해서 많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많은 얘기 해주셔야 제가 다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공부한 분들은 내일 또 강좌 포인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